앞에 두 영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늘 잡는 법과 실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는 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코바늘에서 가장 기본적인 뜨기인 짧은 뜨기, 이게 짧은 뜨기거든요. 특히 인형뜨기에서는 짧은 뜨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이 기초적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짧은 뜨기 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뜨기의 도식화 도안에서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X자나 혹은 플러스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도안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서술형 도안의 기호에서는 영문자 X자, 도식화 기한 기호와 같은 X자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패턴에 따라서 영문 싱글 크로쉬의 약자인 SC로 표시가 되는 패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식화 도안에서 이 기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사슬뜨기가 이렇게 있고 그 사슬 각각 하나하나마다 짧은뜨기가 올라갑니다. 하나하나의 위에 짧은뜨기 하나씩 기호가 얹어져서 이렇게 10개의 짧은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이 사슬뜨기 맨 끝에 하나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기둥코라고 해서 우리가 사슬을 만들 때 10개의 짧은뜨기를 하고 싶다 하셨으면은 사슬을 만들 때 하나의 사슬을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11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기둥이 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짧은뜨기를 할 때 처음에 이 사슬 하나는 띄워두고 그 다음 사슬부터 작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둥코라고 하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떠주는 것이 한 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슬뜨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슬을 하나씩 떠나가는데 이거는 단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얹어진 짧은뜨기 단, 요것이 1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둥코를 제외하고 오른쪽에서부터 10개의 짧은뜨기가 작업이 돼야 하는 도안입니다. 그리고 2단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단은 이 1단의 짧은뜨기가 끝난 부분에서 기둥코를 하나 더 세워주고 편물을 돌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편물을 돌려주셔야 돼요. 돌리게 되면은 도안상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지만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편물을 돌리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각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단이 되고요. 또 다음 단을 살펴보시면 똑같아요.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을 돌린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초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뜨기 기법이에요. 특히나 인형뜨기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 짧은뜨기가 되겠고요. 한번 직접 해보면서 다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설명드렸듯이 짧은뜨기를 시작할 때는 기초가 되는 사슬뜨기가 아래에 쭉 있고 각 사슬마다 하나씩 짧은뜨기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슬을 떠주셔야 합니다. 사슬뜨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봤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짧은뜨기를 10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초가 되는 사슬도 총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설명드렸듯이 기둥코가 되는 사슬이 하나가 더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 11개의 사슬을 떠줘야 합니다. 이렇게 매듭 만들어 주시고 사슬을 총 11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11. 이렇게 총 11개를 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뗀 이 사슬은 기둥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슬을 제외하고 각각의 사슬에 하나씩 짧은뜨기가 쭉 떠져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슬에서 어디에 바늘을 넣어야 하느냐를 알아볼게요. 우선 이 사슬 중에 하나를 볼게요. 이 사슬은 이렇게 V자 형태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고리 하나, 여기에 고리 하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뒷고리, 이렇게 보시면 사슬이 이걸 뒷고리라고 하고 여기 내 몸쪽에 있는 걸 앞고리라고 해요. 이 뒷고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 코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이게 한 코마다 하나씩 각각의 뒷고리에 바늘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사슬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뒤에 모양은 좀 다르거든요. 이 뒤에 각각의 사슬마다 뒷모양으로 이 각각의 사슬의 뒷면에 일자로 고리가 또 하나씩 더 있어요. 이 일자, 이 고리에 걸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슬 하나잖아요. 이 사슬을 원래는 여기에 넣었는데 이렇게 돌려보시면 지금 이 바늘이 걸려있는 바로 옆에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도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 뒷고리에 넣어서 작업하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사슬은 기둥코가 될 거예요. 요거는 건너뛰시고 이제 그 다음 코가 첫 번째 코가 될 거예요. 여기에 뒷고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늘을 이렇게 아래로 넣어주세요. 이 실의 아래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실이 지금 감겼잖아요. 이 감긴 실을 다시 훅에 걸어서 지금 방금 바늘을 넣은 그 고리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지금 바늘에 고리 2개가 걸려 있죠? 이 고리 2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바늘을 실의 위에 얹어서 이렇게 다시 감아주세요. 여기 실이 걸렸죠? 그럼 이 걸린 실을 이번에는 이 2개의 고리 모두를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2개의 고리 모두 통과를 시켰으면 이게 지금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첫 코는 잘 보시기 힘들 거예요. 다시 다음 코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코는 지금 작업한 코고 이 옆에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이 고리에 바늘을 넣으셨으면 아래로 감아주시고 이 바늘을 넣었던 고리에 통과시켜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셨으면 2개가 걸렸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 실을 이 2개의 고리에 한꺼번에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요. 지금 짧은뜨기 2개가 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각각의 사슬마다 바늘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고리에 바늘을 넣어서 아래로 감아주시고 그 고리로 다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2개가 걸린 상태에서 이 바늘을 위로 감으시고
이 실을 이 두 개의 고리에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짧은뜨기예요. 요거를 끝까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다음 코는 6코가 되죠.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아래로 감아서 걸어서 빼주시고 다시 위로 감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리에 넣어서 아래로 감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이 두 개의 고리에 이 실을 걸어서 이렇게 또 빼주시고 다시 한번 넣어서 빼주시고 두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여기 매듭이 있는 바로 위에 하나 남았죠? 여기에 바늘을 마지막으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또 하나 빼주시고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짧은뜨기 한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코를 세는 방법은 지금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코마다 V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각 코마다 V자, 이게 지금 한 코씩 된 거고요. 이렇게 이 앞면을 보시면 잘 보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이 위를 보시면 아까 사슬뜨기 모양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사슬처럼 V 이렇게 한 코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코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단을 또 넘어갈 건데요. 다음 단을 들어갈 때는 아까 처음에 이 사슬뜨기를 했을 때 이 처음 마지막으로 11번째 만들었던 그 코는 사슬의 개수로 세지 않고 기둥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음 단에서도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둥코는 역시 사슬뜨기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는 방법 안 잊어버리셨죠? 이 바늘을 이 실에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한번 감아서 이 고리에 통과. 이게 사슬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다음 단의 기둥코가 됩니다.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편물을 이번에 돌려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항상 코바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편물을 돌려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어디에 바늘을 넣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돌려서 사슬뜨기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의 V자 모양이 한 코가 돼요. 이 V자 모양이 있는 곳에 이렇게 V자 모양 이렇게 각각의 한 코가 되고요. 어떻게 여기 고리가 두 개가 또 있죠. 그런데 아까 사슬뜨기에서는 이 앞에만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부터는 이 두 고리에 모두 바늘을 넣습니다. 이 바늘을 이 두 고리 모두에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코고 옆에 있는 이 코도 한 코가 되고 쭉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이렇게 보시면 사슬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둥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늘을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
이 기둥코를 제외한 다음에 있는 이 코가 첫 번째 코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두 고리를 같이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똑같이 짧은뜨기 방법 방금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늘을 넣어서 아래로 실 아래로 바늘을 감아서 이렇게 실을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이 고리로 이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 그런 다음에 다시 위에서 감아서 두 개 통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은 이 두 고리에 바늘을 넣는다. 그것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이 두 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작업을 쭉 똑같이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으시고 감아서 빼주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래로 넣어서 감아주시고 이렇게 쭉 끝까지 또 다시 떠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넣어서 똑같이 이렇게 빼주시면 또 이번 단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두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앞뒤 이런 식으로 쭉 올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단 넘어갈 때도 사슬뜨기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이 기둥코 제외하고 그 다음 코부터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여기에 넣어서 짧은뜨기 넣어서 짧은뜨기 넣어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짧은뜨기는 코바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스티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러면 세 단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쭉 이 상태로 쭉 똑같이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그 다음에 10개의 짧은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 10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10단을 한번 떠봤어요. 이렇게 단수를 세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이 실이 끝에 남아있는 실이 있는 부분이 사슬뜨기를 한 곳이 되겠죠. 얘가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슬뜨기 위에 V자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게 지금 짧은뜨기 각각 하나씩 해놓은 거고요. 이 V자 하나가 있는 2단이 한 단이고 그 위로 또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V자가 또 있어요. 요건 거꾸로 된 V자인데 요게 지금 2단이고 그 위에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V자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V자가 있는 단이 한 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단을 떠줬어요. 네, 이렇게 10단을 떠줬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뜨기를 좀
쉬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끝에 마지막에 하셨던 이 고리를 좀 이렇게 길게 풀으신 다음에 이런 마커 같은 거 있거든요. 마커를 이 고리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실을 당겨도 빠지지 않겠죠. 그냥 놔두면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커 같은 거 사용하셔서 걸어 두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실 때는 또 당겨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고리를 걸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잠시 쉬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작업이 끝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짧은뜨기가 하나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사슬뜨기 다 아시죠? 실 걸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가위로 이 실을 약간 마무리를 할 정도로 좀 넉넉하게 남겨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빼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매듭이 생기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 실은 보통은 이 사슬뜨기 한 꼬리실이 왼쪽에 있는 거를 앞면이라고들 하는데, 이렇게 짧은뜨기 평면은 앞뒤가 거의 비슷해서 어디든지 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것을 앞면이라고 치면 얘를 뒤에서 실을 숨기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때 쓰는 바늘이 돗바늘이고요. 돗바늘을 준비하시고, 얘는 지금 조금 살짝 작은 감이 있네요, 돗바늘이. 네, 이렇게 돗바늘에 실을 넣으시고, 여기 각각의 단마다 이렇게 V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 V자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바늘을 넣어서 쭉 해주시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막 오므러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잡아당겨 주시고, 뒷면에 실 앞면에 실 보이지 않나 확인도 해주시고, 이렇게 쭉 넣어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또 넣어줘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적당히 해주셨으면 바늘을 빼시고 이 끝실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꼬리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짧은뜨기, 가장 기초적인 짧은뜨기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건 제가 지금 5mm짜리 바늘을 쓴 건데, 이거는 3mm짜리 바늘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실도 굵고 바늘도 굵기 때문에 편물이 좀 듬성듬성 굵직굵직하고 얘는 좀 촘촘하죠. 이렇게 비교를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짧은뜨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